잠깐만요. 도윤 씨, 우리를 버리고 결혼하는 건가요? 결혼식 중 식장 뒤편에서 낯선 여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여성이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두 아이 모두 신랑 도윤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특히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 아이들을 모른다고요? 정인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즉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랑과 그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혼란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남의 한 호텔 로비는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했습니다. 흰색 장미와 베이비 브레스가 어우러진 웨딩 장식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말순의 눈은 세심한 곳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저기 문지방 좀 봐주세요. 높이가 너무 높아서 어르신들이 넘어지실 수 있어요. 말순은 웨딩 플래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41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였죠. 무엇이든 꼼꼼히 살펴보고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말순의 습관이었습니다. 문지방은 낮춰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말순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웨딩 플래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세심하시네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말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아들 도윤이 결혼하는 날이었죠. 41년 전 혼자서 도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생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처음 도윤을 안았던 그날, 남편이 신생아실로 옮겼다고만 했던 그 순간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신부 대기실 문을 열자 도윤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언제 이렇게 훌쩍 컸는지 이제는 자신보다도 훨씬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도윤의 모습이 어린 시절 그 아이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도윤아,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졌네. 말순은 다가가 아들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윤의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이 눈에 들어왔죠.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그 작은 점을 말순은 사랑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점은 도윤을 처음 안았던 순간부터 있었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이 점은 정말 어릴 때부터 있었지. 엄마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부터 있던 표식이야. 우리 도윤이만의 특별한 점이지. 도윤은 어머니의 손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따뜻한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말순은 잠시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하객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접수대 근처에서 낯선 여성과 스쳤는데 그 여성의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정인아라는 이름표를 단 그 여성은 말순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말순은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그 기분을 털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인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결혼식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말순은 복도를 걷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소리는 소연회실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말순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는 것이 어머니의 본능이었거든요. 41년 동안 도윤 하나만을 키우며 살아온 말순에게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소연회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말순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울음소리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말순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울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그 아이를 달래려고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애틋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왜 우는 거니?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말순의 목소리에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아이들의 얼굴이 도윤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방금 전 신부 대기실에서 애정을 담아 만져주었던 그 점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말이죠. 울고 있던 아이가 코를 훌쩍이며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오늘 결혼하러 왔다며요? 그 말에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도윤이 결혼하는 것은 맞지만 이 아이들이 왜 도윤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빠가 누구라고 했니? 도윤 아저씨요. 엄마가 도윤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 했어요. 다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들의 얼굴이 도윤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죠. 특히 그 눈 밑의 점은 정말 도윤과 똑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어요. 그럼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말순이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소연회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까 접수대 근처에서 스쳤던 정인아였죠. 정인아는 말순을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렸나요? 죄송합니다. 정인아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정인아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감쌌죠. 아이들이 도윤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이 여성의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 도윤이를 아빠라고 부른다는데. 정인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우리 도윤이라고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정인아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키웠던 그 도윤 씨 말씀이시죠? 뭐라고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도윤이가 언제 당신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정인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가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온 거예요. 이 아이들 아빠가 책임도 지지 않고 말이에요. 말순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도윤이 1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다니, 아이들의 아빠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정인아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사진들이 다 있어요. 병원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 생일잔치 사진까지요. 정인아가 휴대폰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정말로 도윤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 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돌보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 사진까지. 그 남자의 얼굴은 도윤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메시지도 있어요. 정인아가 화면을 넘기며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아이들을 잘 키우자고 했던 메시지들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더니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말순은 휴대폰을 받아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도윤이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체격, 손동작,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도윤은 분명히 이런 일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이 사진들이 언제 찍힌 건가요? 말순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작년 크리스마스예요. 아이들과 함께 선물을 사러 갔을 때 찍은 거죠. 정인아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도윤 씨가 갑자기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말순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도윤이었지만 동시에 도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41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정인아는 말순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보죠. 도윤 씨가 뭐라고 하는지 말이에요. 정인아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아빠한테 가서 왜 우리를 버렸는지 물어보자. 잠깐요. 말순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지금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면. 결혼식이요? 정인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버리고 하는 결혼식 말씀이시죠? 그럼 더더욱 가야죠. 하객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말순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인아의 말이 거짓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진들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얼굴이 도윤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인아는 아이들과 함께 본식장으로 향했고 말순은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갔습니다. 본식장 문이 열리자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왔어요. 하객들이 모두 앞을 향해 앉아 있었고 제단 앞에는 도윤이 신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정인아가 아이들과 함께 식장 뒤쪽으로 들어서자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도윤과 너무나 닮았거든요. 도윤 씨. 정인아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제단 앞에 도윤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인아와 아이들을 본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당황스러움 때문이었지 죄책감 때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시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정인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 아이들을 모른다고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히 신부 아버지는 즉시 일어나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부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인아가 아이 중 하나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신랑과 똑같지 않나요? 특히 이 점을 보세요. 정인아가 아이의 오른쪽 눈 밑점을 가리켰습니다. 도윤 씨와 똑같은 점이에요. 하객들이 모두 도윤과 아이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얼굴형, 눈매, 그리고 그 특별한 점까지 마치 복사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이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고요? 정인아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뭐예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에요. 신부 아버지가 사진을 받아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도윤이었거든요.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부 아버지가 도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도윤이 절규하듯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과 사진들이 너무나 명확한 증거처럼 보였거든요. 신부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결혼식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선언했습니다.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수군거렸고 신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순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친척이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말순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제단 앞에서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절규하고 있었고 정인아는 아이들을 안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말순의 마음속에 이상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1년 전 도윤을 낳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고 출산 과정도 지금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말순은 그날 밤 심한 진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하지만 분명히 아이를 하나만 낳은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출산 직후 남편이 아이를 신생아실로 옮겼다고만 했을 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아이를 안겨줄 때도 왠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출산으로 인한 혼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요. 그때 뭔가 이상했어.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의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의 상황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병원에 정전이 있었고 간호사들이 매우 바빴어요.
신생아실도 혼란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유난히 조급해했던 것도 기억났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혹시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정인아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니 정말로 도윤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특히 그 눈 밑의 점은 위치부터 크기까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쌍둥이였을까?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41년 전에 그 혼란스러운 밤, 정전으로 인한 병원의 혼란,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만약 자신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중 한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말순은 급히 핸드백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도윤이 태어난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병원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기록들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기요. 말순이 정인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의 아버지, 그분이 도윤 씨라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정인아가 눈물을 닦으며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심지어 이 점까지 똑같아요. 정인아는 아이의 눈밑점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점이 특별하다고 했어요. 자신만의 표식이라고 말이에요.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인아가 말하는 그 남자는 분명 도윤과 똑같이 생겼지만 도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쌍둥이라면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 체격, 심지어 그 특별한 점까지 똑같을 수 있었거든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말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41년 전 일이라도 어딘가에는 진실이 남아있을 거예요. 말순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1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순은 도윤과 함께 그때 자신이 출산했던 병원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은 이미 헐려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근처에 오래된 약국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41년 전이면 그때 저도 간호사로 일했었는데요. 약국 사장이 말순의 이야기를 들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김씨 성을 가진 분이세요? 그때 그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전이 있던 날이었어요. 신생아실이 혼란스러웠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부모가 데려갔고 다른 아이는 약국 사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입양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당시에는 가난해서 쌍둥이를 모두 키울 수 없는 가정들이 많았거든요. 병원에서 한 아이만 키우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했죠. 말순은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 같았어요. 정말로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입양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을까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국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시 간호사장이었던 박순자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은퇴하셨지만 기억력이 좋으시거든요. 연락처를 드릴게요. 말순과 도윤은 즉시 박순자를 찾아갔습니다. 80이 넘은 박순자는 말순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기억나요. 그날 정전이 있던 날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박순자가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으셨는데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한 아이만 키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냈죠. 당시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럼 정말 제가 쌍둥이를 낳은 건가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똑같이 생겼고 둘 다 오른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죠. 참 신기했어요. 도윤이 자신의 눈 밑점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디로 갔나요? 김도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입양기관에서 정해준 이름이었죠. 좋은 가정에 입양됐다고 들었는데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도진, 정인아가 말했던 그 이름이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말순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양 이후로는 소식을 몰라요.
하지만 작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산업 현장에서 의인으로 숨진 분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도진이라는 분이었는데 혹시 그분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남들을 구하려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41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니요. 그럼 정인아 씨가 말하는 아이들의 아버지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도진이었던 거예요. 말순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인아 씨는 도진을 도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인아는 10년 동안 도진과 함께 살았지만 도진이 도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도진이 세상을 떠난 후 진짜 도윤을 찾아와 따져묻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순과 도윤은 진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정인아를 찾아갔습니다. 정인아는 작은 원룸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준 정인아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인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인아 씨,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말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인아 씨가 알고 있던 그분. 그분의 진짜 이름은 도윤이 아니라 도진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인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름을 모를 리가 있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41년 전에 저와 도진이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정인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쌍둥이라고요?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 아이는 입양을 보냈어요. 그 아이가 바로 도진이었습니다. 저는 41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 도진이가 정말 도윤 씨. 정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쌍둥이 형이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 체격, 심지어 이점까지도요. 정인아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제가 10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진이를 도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도진이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말하지 않았나 봐요. 말순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입양된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정인아는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의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도진이 가끔 보여주던 외로운 표정, 가족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던 모습, 그리고 항상 과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던 이유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인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고 항상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항상 챙겼고요. 말순이 정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진이는 분명 훌륭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제가 키우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정인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진이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와 함께 있을 때 항상 웃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볼 때는. 그때 아이 중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아빠 이름이 도진이었어요? 도윤이 아니라. 정인아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빠는 김도진이었어. 정말 멋진 이름이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인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도진이 형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작은아버지가 되어 도와드리고 싶어요.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진이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죄책감이 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제가 할머니가 되어 돌봐주고 싶습니다. 정인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이가 살아있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도진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41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결국 가족으로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도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말순은 작은 카페에서 정인아와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특히 말순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에는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작은아버지, 마지막에는 하늘 위에 날개를 단 아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잘 그렸네. 우리 가족이 다 나와 있구나. 말순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정인아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정말 안정됐어요. 할머니와 작은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을 너무 좋아해요. 도윤도 카페에 들어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즘 도윤은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면서 진짜 삼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하고 놀까? 도윤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랑 축구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도진이는 볼 수 없었지만 그가 남긴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피보다 진한 것이 마음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정인아 씨, 그동안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말순이 정인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진이가 남겨준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정인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은 잠시 미뤘지만 신부도 이 상황을 이해해줬어요. 오히려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정인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작은 어머니가 생기는 거죠. 더 큰 가족이 되는 거예요. 도윤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이 기적 같았습니다. 41년 전의 아픈 선택이 결국 이런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도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이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도진이 아버지, 말순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남겨줘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줘서요. 정인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진아,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야. 할머니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곧 작은어머니도 생길 거고 아이들이 뛰어가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말순이 정인아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카페 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도진이라는 존재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아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진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탄 가족이었어요. 탄 가족이었어요.